10분 간격으로 하늘에서 검은 호스가 내려오고 사람들 머리통을 맹렬하게 빨아댑니다. 남자들은 의자에 묶인 듯이 무표정하게 앉아있고요. 그 누구 하나 입 뻥끗하지 않아요. 마치 매트릭스에서 인간을 사육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점령하고 인간의 뇌를 추출해가 한다면 이런 풍경일까 싶은 장소. 연간 2천만 명이 제 발로 찾아가서 머리를 빨리고 오지만 정작 샴푸로 머리 감는 것은 집에 와서 해야 하는 곳. 현대인들의 머리카락을 10분 안에 컷해버리는 바로 큐비 하우스입니다. 이 기계 소리만 들려대는 백색 소음 미용실은 1995년 코니시 쿠니요시라는 평범한 아저씨의 깊은 빡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명한 주말 아침, 느긋하게 아점을 먹은 이 아저씨가 귀 옆에 조금 튀어나온 머리 좀 다듬으려고 동네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대기가 1시간을 넘는데요. 대단한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파마나 염색도 아니고 그냥 귀 옆에 튀어나온 머리만 자리를 한 건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나왔으니 멍 때리며 기다리다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미용사가 가위는 손에 잡지도 않고 말만 계속 거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죠? 여름에 휴가 가시나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계속 질문하고 웃어요. 그냥 이 아저씨는 빨리 튀어나온 머리나 싹둑 자르고 집에 가서 다시 눕고 싶은데 이 양반들이 쓸데없이 자꾸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더니 원하지도 않은 어깨를 주물럭대며 마사지해주고 두피도 마사지해주겠다면서 손톱으로 죽죽 긁어대요. 뜨거운 수건 올려주고 샴푸해주고 에센스 발라주고 또 장장 1시간을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2시간의 여정을 마치고 진이 빠질 만큼 빠진 상태로 계산대에 갔더니 6,000엔 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만원 정도요. 아무리 도쿄 한복판이라도 그렇지 여기서 이 아저씨 뚜껑이 완전히 열려서 다시 찾을 수도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보기 싫은 1cm만 자르고 싶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강매당하고 내 금쪽 같은 주말을 2시간이나 허비해야 하지? 이 아저씨는 돌아오는 길에 마법 주문이라도 외치듯 중얼거립니다. 수건 필요 없어. 놔두면 말라. 샴푸 집에 가서 해. 안부 인사 스몰토크 닥쳐 제발. 가위질만. 그리고 시간은 10분 이하로. 이렇게 일본 미용업계의 상식을 뒤집어 엎은 10분 컷의 전설이 시작되는데요. 큐비하우스에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스피드에 미쳐 돌아갑니다. 일단 가게 밖에 있는 간판 옆에는 신호등이 달려 있어요. 초록불이면 지금 바로 쌉 가능, 노란불이면 5분에서 10분 대기, 빨간불이면 15분 이상 대기. 들어오기 전에 대략적인 파악 알아서 다 하고 오라는 거죠. 갈 곳 있으면 먼저 들리고 기다리는 거 싫으면 다음에 오셔라 이겁니다. 괜히 들어와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절대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호등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대기하는 자리 밑바닥에 무게 감지 센서를 심어 놓은 덕분인데요. 사람들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센서가 무게를 감지해서 여기 인간 한 명 추가요 하면서 알려주고 그렇게 신호등 불빛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1996년도에 만든 거예요. 가게 들어오시면 바로 자판기가 있는데요. 얼마냐고 질의응답 안 해도 되고요. 메뉴 안 골라도 됩니다. 어차피 커트만 하니까요. 1350엔, 13,000원 정도를 넣으면 이발권을 발급해 주는데요. 거울 앞 의자에 앉으면 미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예요. 그 뒤로는 가위 소리만 들리는 완벽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커트가 끝나면 이 괴생명체가 등장하는데요. 큐비하우스에 오는 이유이자 큐비하우스의 알파 오메가 에어워셔입니다. 보통 미용실 가면 필수적으로 샴푸랑 두피 마사지 쓱쓱 하면서 무릉도원이세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긴 물 한 방울 안 쓰고 진짜 무릉도원 강제 개장해 버립니다. 커트가 끝나면 미용사가 천장에서 내려온 굵직한 호스를 한 손으로 꽉 쥐고는 스위치를 띡띡 눌러요. 전원이 켜지는 순간 슉 하는 제트기 엔진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고무주둥아리 같은 게 뒷덜미에 닿는데 훅 하고 숨을 참게 돼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강력한 흡입력이 살가죽을 쫙 하고 쫀득하게 빨아당깁니다. 이거 어디까지 빨려가는 걸까 싶을 때쯤 움직여 주시는데 이게 정수리부터 관자놀이까지 리듬을 타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슉슉 훑어주시는데 그 순간 살짝 겁먹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공포였던 장르가 쾌락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샴푸랑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에어핑거들이 두피 모공을 하나하나 붙잡고 흔드는 느낌?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잘린 머리카락이며 두피에 쌓여있던 묵은 각질, 심지어 오늘 집에서 들었던 잔소리 스트레스까지 모조리 싹 잡아서 진공 상태로 뽑아내 버립니다. 특히 막판에 귀 뒷부분이랑 목덜미 지나
지나갈 때가 절정인 건데 그 잘게 쪼아진 머리카락들이 붙어 있어서 간질간질했던 부분들을 강력한 진공압으로 긁어주는데 무아지경에 돌입하게 돼요. 박하사탕을 녹여서 두피에 부어버린 듯한 서늘한 개운함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보통 미용실 다녀오면 옷 속에 따끔거리는 머리카락 몇 가닥 남아있고 목덜미나 어깨에 붙어 있어서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여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샤워하고 나온 것보다 더 뽀송뽀송해져요. 이 바람의 맛을 한번 보면 나중에 시내에 있는 일반 프랜차이즈 미용실 가서 샴푸 의자에 누워있으면 답답해서 속 터져 죽습니다. 그냥 빨리 청소기로 시원하게 빨아당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큐비하우스에 한번 가면 빠른 커트, 훌륭한 가격, 시원한 성능까지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미용실은 안 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도쿄에서 이 가격에 머리 자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당연히 기존 미용업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5, 6만원 받고 있는데 쟤네가 만원대 해주니까 손님들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짐에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저건 미용이 아니라 소 돼지처럼 가축 털 깎는 거다. 위생관념이 썩어 빠졌다 라면서 무지성 비난하고 급기야 보건소에 신고까지 들어가요. 당시 미용법에는 미용실은 반드시 머리 감는 세면대 및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고 넘어져서 영업정지 먹이려고 한 거예요. 큐비하우스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면대를 설치하면 배관공사 해야 하고 공간도 좁아지고 물값 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커트만 하고 내보내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업계 사람들의 무차별 동서남북 비난에 직원들마저 완전히 동요를 해버립니다. 맞아, 난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 나는 미용사야. 머리 잘라주는 기계가 아니라고 라며 자괴감에 빠져서 식사 시간에 화장실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고요. 나중에는 그만두는 미용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큐비하우스 사장 양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미용실 없어지면 또 2시간씩 걸리는 그런 미용실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불편한 것들 꾹 참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대의를 위한 거였어요. 일단 법적인 문제였던 세면대는 바로 가게에 냅다 달아버립니다. 어디 구석탱이에 진짜 코딱지만한 세면대가 있기는 해요. 물론 사용은 안 하지만요. 그냥 법 지키기 용도로 달아만 뒀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철벽 수비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둔다는 미용사들에게 묻습니다. 일반 미용실 가면 하루에 가위질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사실 일반 미용실 막내들은 가위질은커녕 하루 종일 샴푸하고 수건 빨고 청소하고 그러느라 정작 머리 자를 기회는 하루에 한두 번 올까 말까잖아요. 큐비하우스 사장 양반은 그걸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우리 가게 샴푸, 마사지 없다. 잡일할 것도 없다. 너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오직 커트만 하는 거다. 남들이 1년 동안 깎을 머리 여기서 한 달 만에 다 깎게 해줄게. 누구보다 빠르고 숙련된 신의 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하고 싶었던 미용사들에게 압도적인 성장을 약속하고 수련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다면 결국 재능도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 양반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기술이 의식을 방해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돕기 위해 로지컬 커트라는 매뉴얼을 도입해요. 옆을 좀 쳐주세요 대신에 두상의 이 지점에서는 정확히 45도 각도로 가위를 들어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미용을 감각의 영역에서 수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겁니다. 결국 큐비하우스는 미용사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실력을 키우고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수련의 방으로 재인식되는데요. 덕분에 큐비하우스의 미용사들은 하루에 평균 30명, 베테랑 기준 많게는 50명의 머리까지 깎아냅니다. 남들이 1년 동안 깎을 양을 2달 만에 치우니까 손이 가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위가 손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가위손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큐비하우스는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더더기 없는 가위질 한 방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화려한 샴푸 기술이나 무릉도원 또는 입에 발린 칭찬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양반들 지금 일본을 넘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뉴욕까지도 가서 바쁜 양반들 머리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중입니다. 심지어 뉴욕 맨해튼점은 $30가 넘는데도 줄 서서 머리 빨려댑니다. 1분 1초가 돈인 양반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미용실은 없으니까요. 일본에 가시면 시간 절약, 돈 절약 가능한 큐비하우스에서 간단한 커트를 하고 에어워셔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